안녕하십니까? 미국 육류수출협회 제시카 스프레서입니다. 미국 덴버에 위치한 협회 본사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직접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오늘 온라인상으로 미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 미국 소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전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미국 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긴 주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목차를 제시하기보다는 시기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 4분기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역대 최대였고 수출도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중국과 타결한 합의와 함께 타 공급국과 수입국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물량이 타이트한 시기에 고품질 적색육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일상의 변화는 3월 중순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부터 사재기 패닉 상황이 일기 시작했고, 아래 사진은 제가 3월 13일 동네 마트에서 찍은 것인데 정육 코너가 전량 판매되고 없는 모습이죠.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3월 19일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3월 말과 4월 초에 외출 금지령으로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외출 금지로 인해 푸드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이 됨에 따라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고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주문해 가는 소비자가 없어지면서 퀵서비스 레스토랑도 역시 아침 식사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점심 수요에 의존했던 시내 레스토랑도 큰 타격을 입었죠. 이렇게 푸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4월 초에 대부분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부분육 도매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테일은 소비자가 가정에서 요리를 해야 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코로나로 인해 작업장 가동률이 줄면서 도축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도매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간 생산량과 도축량의 감소폭이 푸드 서비스 수요 감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육류 작업장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직업안전보건청 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들어 리테일 업체와 햄버거와 같은 푸드 서비스 업체 모두가 육류 재료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이 큰 규모의 투자를 한 후 도축량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바로 지난주 소와 돼지의 도축량은 4월 첫째 주 이래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가격은 대부분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아이템에 대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가 이제 봉쇄령을 서서히 해제하려 하고 있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 레스토랑 입문 방문 손님이 허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덴버시 정부는 도로 일부를 임시 폐쇄해서 레스토랑들이 야외에 테이블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 내 적색류 현황을 큰 배경으로 염두에 두시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관련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에 패닉 구매와 사재기로 인해 식료품 매출이 2월 대비 29% 증가했고 3월보다 31% 늘어났습니다. 4월 매출은 3월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리테일 수요는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 있는 아이들 점심을 포함해 식사 준비를 가정에서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죠. 육류 수요도 강세였습니다. 그라운드 비프, 소고기 로스트, 핫도그 소시지와 폭잡 같은 편의성 아이템을 대거 사들여서죠. 공급업자들이 푸드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리테일 채널로 전환하려 하면서 공급상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컨과 같이 푸드 서비스 공급용 제품의 포장과 스펙이 달라
푸드 서비스용에서 리테일용으로 신속히 전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월 푸드 서비스 매출은 2월 대비 30%,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한 달 내내 이어진 4월의 경우 매출은 추가로 더 감소했고 작년 대비 약 50%나 줄었습니다. 5월에도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 영업을 재개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죠. 유럽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푸드 서비스 매출의 절반가량만이 레스토랑 내 매출인데 다른 날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드라이브스루, 테이크아웃 그리고 배달 음식이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면서 특히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의 경우 영업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식에서 리테일 구매로 전환하면서 공급망에 조정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도축 쪽에서도 공급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도축량과 생산량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상당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만 4월 들어 도축이 급감했고 월말에는 작년 대비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5월 기준 도축 도수는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미국 농무성의 2020년 전망치에 대한 수정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축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사유 도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생산량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던 것이고요. 최신 돼지 사육 관련 분기 보고서인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 사육 도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7,130만 두였습니다. 그리고 5월 비유구 도수는 겨우 2017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5년 평균 수준보다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도축률이 감소하면서 소와 돼지 모두의 생체중량이 증가하였고 비육장에서의 출하 대기 중인 소가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올해 들어 소와 돼지의 주간 도축량이 작년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1분기에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상 최대의 돼지 사육 두수와 풍부한 생후 공급량 때문입니다. 4월 들어 도축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4월 마지막 주에 작년 대비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의 경우 소와 돼지 도축량은 작년 대비 각각 35% 감소했습니다. 5월에 많은 공장이 직원 안전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이행하면서 도축량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 육류 작업장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직업안전보건청 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질병센터와 보건청이 4월 하순에 이 지침을 발표했고 육류 및 가금류 업계를 위한 코로나 대응 지침이었습니다. 작업장들은 이 지침을 사용을 했고 지난 한 달간 작업장을 리엔지니어링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개인 보호 장비를 공급하고 건강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새롭게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체인의 구동 속도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여 도축장과 작업장 모두에서 거리 두기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 도축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작업장으로 복귀하는 인력 비율과 코로나 통제 조치로 인해 생긴 작업장 생산성의 변화에 좌우될 것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5월 접어들면서 도축량은 반등했지만 미국의 육류 작업장이 온전히 가동돼 생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녀 보육 문제가 있고 카풀을 이용했던 직원들의 통근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미국 소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육 생산량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전망했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생산은 2019년 기록을 세웠고 돈육 생산은 2015년 이후 매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금육 생산은 과거 7년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미국 농무성은 5월에 주요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2020년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지만 2021년에 크게 반등하여 다시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농무성보다 더 낙관적인 2020년 생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은 올 1분기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소고기와 부산물 수출이 3월까지 33만 5천 톤에 달하며 작년 대비 9%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 8%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돈육과 부산물 수출량은 작년 대비 40% 증가한 83만 8천 톤이었으며 금액으로 52% 증가한 22억 달러였습니다. 1분기의 기록적인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생산량 대비 더 많은 비율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2대 수출 시장, 돼지고기의 5대 수출 시장입니다. 소고기 수출 증가세는 여러 나라에서 보였지만 일본과 한국이 물량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출이 급등한 것은 중국 요인이었습니다. 주요 아시아 시장에 코로나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동안 빠른 수출 성장이 유지됐지만 4월과 5월 도축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세계 다른 지역의 코로나로 인한 외출 금지령과 봉쇄령으로 수입업자들의 푸드 서비스 수요가 위축됐을 것입니다. 미국 소고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2016년 이후 연간 소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 기록을 세워 2002년에 종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농미성은 3월 기준 2020년 생산량이 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제 생산이 올해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풍부하고 비육장 입식을 봄에서 올해 하반기로 미룰 것으로 농무성은 전망하고 있어서 그 소들이 2020년이 아닌 2021년에 도축되면 내년에 생산량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2020년 생산량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MRC는 2020년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전망했죠. 농무성은 올해 2분기 소고기 생산량이 17% 감소할 것으로 보는 반면 LMRC 전문가들은 13%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소 도축 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도축 자료는 2주 정도 시차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최근 2주 데이터에 대한 1차적인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실 수 있죠. 4월 첫째 주에 도축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5월 초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4월 초 이후 가장 많은 도축 두수를 기록했으며 작년 대비 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전 그래프는 소의 총 도축 두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는 곡물, 비육, 미경산우와 거세어 도축 두수입니다. 최근 2주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총 도축 두수와 같은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곡물 비육의 도축량이 1분기에 5% 증가했고 총 도축이 6% 증가했어도 트렌드는 거의 같습니다. 곡물 비육 소고기 생산량은 올해 1분기에 크게 증가해서 작년 대비 8% 늘었습니다. 곡물 비육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의 감소와 함께 4월에 축소되기 시작했지만 5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비육 후 총 생산량의 큰 증가와 함께 프라임과 초이스 등급 비율도 연중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는데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고기 품질은 품종 개량과 사료관리 기술의 향상으로 최근 몇 년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비육 후 총 생산량 중 10%가 프라임, 73% 이상이 초이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프라임 등급 비율이 최근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2%에 달하는 주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US 프라임 등급 쇠고기 생산량은 4월 중순에 작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프라임 등심 도매가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상승했습니다. 5월 중순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올랐으나 지난 9월의 최고점보다는 낮았습니다.
곡물 비육의 출하량은 올해 1월에서 3월 높은 수준이었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규모여서 비육 중의 소의 두수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는 도축 카파가 지연이 되면서 소 가격 하락 압력과 비육장 입식 지연이 시작돼 5월까지 이어졌고 올해 하반기에 입식이 예상됩니다. 4월과 5월에 비육장 입식 축소로 인해 비육의 총 두수가 감소했습니다. 비록 2018년과 2019년의 고점 대비 비육의 수는 떨어지긴 했으나 전체 소 사육 두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4월에 비육의 출하량은 감소했는데 당월 도축 카파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줄면서 출하 대기 중인 소가 비육장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20일 이상 그리고 150일 이상 곡물 비육의 두수가 증가하게 되어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두수는 부족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난 듯합니다. 도축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5월 선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출하대기 중인 소가 도축 카파보다 많을 경우 생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축 감소로 소 가격 하락 압박을 받지만 소고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급등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5월 중순에 생후 가격이 상승합니다. 생후 가격과 소고기 포장육 가격 간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패커들이 비우고 구매에 더 많이 지불한 것이죠. 선물가는 연말까지 최근여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요. 사육 중인 소 두수 증가가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푸드 서비스 수요도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이스 등급 컷아웃은 3월 초 소비자들이 리테일 채널로 사재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푸드 서비스 수요가 위축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중순까지 컷아웃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전 고점을 훨씬 능가하면서 4주 만에 2배로 올라 5월 중순에 파운드당 4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컷아웃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생산과 도축이 반등하면서 전주 대비 10% 하락해 4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트렌드는 대분할력에 따라 다릅니다. 라운드와 척 부위는 두 가지 이유로 상승했는데요. 첫째, 가정식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부위로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로스트용이고요. 둘째, 그라운드 비프를 만들기 위해 지방 트림육과 혼합하는 데 쓰이는 부위죠. 그라운드 비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푸드 서비스와 리테일 모두 그라운드 비프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경우 수입 살코기 트림육과 미국산 지방 트림육을 사용해서 햄버거용 그라운드 비프를 만들지만 리테일 판매용 그라운드 비프는 라운드와 척 컷 지방 트림육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4월에 리테일 수요 강세로 인해 라운드와 척 가격만 급등하고 나머지 대분할력 가격은 푸드 서비스 수요 감소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도축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모든 대분할력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모든 초이스 등급의 대분할력 가격이 하락했지만 립과 로이는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립과 로이는 여름 바비큐 시즌 상승하는데요. 미국 현충일 연휴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어제 5월 25일이었죠. 그리고 레스토랑들도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립과 로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드 서비스와 리테일 관련 자료를 컷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리테일보다 푸드 서비스의 소고기 사용량이 더 많았습니다. 약 60대 40 정도인데요. 2018년에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이 푸드 서비스 판매되는 소고기 물량의 4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24%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거의 인기가 매우 높아 그라운드 비프의 푸드 서비스에서의 판매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8년에는 푸드 서비스 쇠고기 총 판매량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풀컷 스테이크와 로스트입니다.
프리컷 스테이크의 경우 4회 판매량을 기록하는 아이템으로 보섭살, 휠레, 리바이, 플랭크, 치맛살, 채끝 등심, 탑로인, 그리고 부채살 등이 있습니다. 로스트용으로는 안심, 프라임립, 라운드 로스트, 척 로스트, 그리고 브리스켓 등이 푸드 서비스에서 상위 판매 아이템들입니다. 그라운드 비프는 상위 리테일 아이템으로 전체 쇠고기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리바이, 채끝 등심, 척 로스, 티본 스테이크, 탑 라운드 및 보섭살 등의 스테이크 및 로스트 부위가 잘 팔리는 리테일 아이템입니다. 푸드 서비스에서 그라운드 비프의 인기가 높지만 퀵 서비스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테이크아웃 비즈니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채널에서도 일회 아이템이고 3월부터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일이 많아져 맛있고 사용이 쉽고 익숙하고 활용이 다양한 요리 재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라운드 비프 수요로 인해 척과 라운드 가격이 이달 초에 최고점에 이르렀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비프 도매가도 5월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4월의 리테일 자료를 보면 소매가 역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미국 돼지고기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0년에 6년 연속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만 미국 농무성이 5월에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생산량이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제 20년에 소폭 감소한 2021년 사상 최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올해에도 생산량이 늘 것이라는 전망을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LMIC는 올해 생산량이 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에 대한 공식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2주 시차로 자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1월에서 3월의 경우 돼지고기 생산량이 작년 대비 9% 증가했고 이후 4월에 감소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그래프는 미국산 돼지 도축두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농무성 AMS의 예비 추정치를 최근 2주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 도축두수가 올해 1분기에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작년 대비 8% 많았습니다. 작년 대비 저점을 4월 말에 기록하고 5월에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주 도축량은 전년 대비 8% 정도만 감소했는데 4주 전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과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는 출하돼지 수익 마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서 8월은 흑자였는데 이는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지난 여름에 수출이 붐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올해 4월의 마진은 공장 카파 부족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돼지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작업장 인력 제한이 도축량 감소와 돼지 가격 하락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도축량이 5월 들어 반등했습니다. (3월) 코로나 사태로 생돈 가격이 급락한 이후 4월 말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생돈 선물 시장에서는 생돈 가격이 전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했고 역대 최고 수출로 가격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드 서비스 수요 위축과 코로나로 인한 작업장 가동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가격과 마찬가지로 3월 초 돼지고기 도매가도 패닉 구매로 인해 상승하다가 푸드 서비스 수요 감소로 3월 하순에 하락했습니다. 이후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컷아웃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6주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 지속적인 회복에 힘입어 컷아웃 가격이 하락하여 전주 대비 13% 떨어진 파운드당 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격 고점인 5월 중순의 1달러 15센트가 2014년 돼지 유행
설사병 때문에 연 생산량이 1.5% 감소해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프상의 빨간색 막대는 돼지고기 대분할육별로 4월의 평균 도매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로인이 유일하게 4월 가격이 올 초 가격과 작년 4월 가격보다 높은 경우였는데 이는 리테일 수요 강세로 로인 가격이 급등했고 푸드서비스 수요 약세로 다른 대분할육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모든 대분할육 가격이 올랐는데요. 지난주 인기 리테일 아이템인 로인, 립 그리고 버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벨리 대분할육은 푸드서비스 수요 위축이 이어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내 돼지고기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양이 푸드서비스 채널로 판매되고 이 중 약 80%가 가공육입니다.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들이 푸드서비스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아침 식사용 베이컨 소시지, 샌드위치 등을 취급합니다. 푸드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전체 돼지고기 중에 베이컨이 단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브렉퍼스트 소시지, 햄, 립과 숄더 등이 많이 팔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리테일에서는 돼지고기의 40%가 일반 정육으로 팔립니다. 전체 일반 정육 중 폭찹이 36%를 차지하고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은 세트컷 첩입니다. 립 또한 리테일 일반 정육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톱 아이템으로 스페어립과 등갈비가 있습니다. 폭찹과 립 다음으로 로스트, 뼈 없는 등심 그리고 숄더 등이 리테일 판매가 많고요. 일반 정육 다음으로 큰 항목이 소세지고요. 돼지고기 리테일 판매의 19%를 차지합니다. 베이컨이 16%, 햄이 10%의 비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냉동 저장고 돼지고기 물량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초에 증가했는데 수출량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재고량이 3월에 리테일 구매가 급등하면서 예년보다 빠르게 소진됐지만 삼겹살 재고량은 3월과 4월에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푸드서비스 수요 위축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량 감소로 인해 4월에 급감했지만 5월부터 생산이 회복되고 있어 도매 가격이 5월 말경에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리테일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의 생산이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성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내 생호와 생돈의 공급량은 풍부하고 도축률이 증가하면서 연초 사상 최대 수출을 이끌던 요인들이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 내 푸드서비스 업계에 주로 공급되었던 아이템의 경우 새로운 판매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